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타 지역에 원룸을 투자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원룸 투자 사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왜 타지의 지역에 있는 원룸들을 우리는 투자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매매 금액이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금액이 높다.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 원룸을 투자하는 경우가 저는 자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지가 약 한 30평 정도 되는 원룸이 약 한 10억 선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도 사실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겠죠. 내가 그 지역이 좀 생소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인수금액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이 마음에 드는데 총 매매 금액이라든지요.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 지역의 원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개만 아셔도 원룸을 구매하는데 쉬운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원룸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타 지역 원룸 구매 시 딱 한 개만 알면 되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원룸 임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매수 전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용 수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매도 단계. 이 세 개 중에 한 개 포인트만 알면 되신다는 거죠. 세 개 중에 한 개를 찍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원룸 매도 단계입니다. 타 지역의 원룸들을 분석을 할 때 한 번씩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는 딱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원룸을 샀을 때 다시 좋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확신이 든다 하면 그 원룸은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하다, 아니면 좀 쉽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명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지역의 원룸을 구매 시 지역 설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바로 지방 5대 광역시에 있는 원룸을 선택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광역시권에 원룸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역권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받쳐줍니다. 또한 인구가 받쳐주는 만큼 또한 원룸 분포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일반 중소도시의 원룸 임대 사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중소도시에도 원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도시의 원룸들은 외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중소도시에 어떤 호재거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 지역의 원룸 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국의 각지에 있는 원룸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원룸 임대 사업이 원룸을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의 수요량은 상당히 많아지는 대신에
공급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상당히 잘 되고 그쪽에 공실이 적어지면서 원룸 임대 사업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원룸이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 원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직결을 해서 거기에 땅을 산다든지 해서 원룸은 계속해서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년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룸의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일정 부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원룸을 투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빈 방들이 이렇게 현재 조금씩 생기는데 방이 공실이 채워지지 않는 현상들을 이렇게 자꾸 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룸끼리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은 월세가 낮아진다든지 보증금이 낮아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보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외부 영향들이 만약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굵직한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큰 기업들이 이전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진짜 상황이 더 악화가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내가 원룸을 샀던 금액에서 되판다 하더라도 결코 그 원룸이 매매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의 원룸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원룸 임대 사업이 정말 내 수익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굳이 어떤 지역인지 얘기를 안 해드려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호재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원룸 임대 사업이 잘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원룸 건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소문만 퍼진다 하더라도 원룸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가서 원룸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알아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에게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어떤 지역에 진짜 내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꼭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어떤 지역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소개시켜 드리기가 무한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거다든지 아니면 공실이 지금 많이 발생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지역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원룸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경기 영향을 그나마 적게 받는, 그리고 경기 영향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5대 강력시권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5대 강력시 안에 있는 원룸들은 당연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 지역에 또한 원룸은 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룸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룸 분석 핵심 4요소를 기준해 가지고 대도시 권역에도 그것을 기준 잣대를 잡아서 원룸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원룸 멘토링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론 교육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제 채널에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그 상단 쪽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원룸을 소개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원룸을 이론 교육을 이렇게 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들으실 때는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하신다면 원룸 투자 사업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결국은 원룸을 좋은 원룸이냐 나쁜 원룸이냐 옥석을 가려내는 건 결국은 구독자분들이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죠. 원룸 멘토링 스쿨이 그것 때문에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많은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원룸 멘토링 스쿨 운영자인 저는 약 한 15년 정도 원룸 사업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5년 정도는 원룸 건축을 이렇게 또 했었고요. 그래서 원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식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꼭 이론 교육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룸 투자 사업이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대안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룸 투자 사업이, 그러니까 원룸 임대 사업이 힘들다, 어렵다, 공실이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원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렇게 힘든 원룸을 선택해 버린 경우에는 당연히 결과는 그렇게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원룸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는데 능력 때문에 좋은 원룸을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도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발생시켜서 또 다른 자산이 증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3년 전에 이제 원룸을 매매를 해드린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원룸이 약 한 수성구 쪽이었거든요. 약 한 80평 정도 돼서 약 한 13억 초반대 정도에서 매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비싸다고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때 제가 이제 이것을 하시라고 이제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원룸이 지금 15억에 지금 매매가 지금 현재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룸 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어떤 투자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이론 교육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원룸 투자 사업 어렵지 않습니다. 원룸 매물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매물들 올려드릴 테니까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5대 강력시권 내에 있는 원룸을 선택하시는 것이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그 광역시 안에서도 원룸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분석하는 힘을 이 원룸 멘토링 스쿨에서 키우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면 분명히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원룸을 타 지역에 투자 시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룸 멘토링 스쿨에서는 2월 달부터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을 지금 버전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원룸 멘토링 스쿨 되겠습니다.